여기 딸과 함께 한국의 지하철에 탑승했다는 스페인 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어린 딸의 예기치 못한 행동에 보인 한국인들의 반응에 그만 충격을 받고 머리를 감싸쥐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외국인이 한국에서 대체 무슨 경험을 했던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 출신의 안드레아라고 합니다. 제겐 유일한 가족인 5살짜리 딸 안나가 있고 저는 안나를 위해 거의 쉬는 날 없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최근에는 안나에게 해외여행을 경험시켜주기 위해 조금 무리해서 2주간의 장기휴가를 내게 되었습니다. 안나는 아빠가 없다는 사실에 왠지 모를 주눅이 들어있는 것 같았고 저는 그런 안나에게 남들이 해보지 못한 것들을 경험시켜줘서 자존감을 올려주고 싶었거든요. 일단 저는 어린 딸과 함께할 여행지로 한국과 일본 중에 고민했는데 이 두 나라 모두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이자 고유의 전통을 계속해서 간직하고 있는 볼거리가 많은 나라거든요. 결국 저는 고심 끝에 항공편이 조금 더 많은 일본을 선택하게 되었죠. 솔직히 그렇게나 기대하고 온 일본은 공항에서부터 약간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일본은 입국 수속부터가 너무나도 느렸거든요. 이들은 모든 작업을 수기로 처리하고 있었고 한 사람이 해도 충분해 보이는 일을 2~3명씩 달라붙어서 하고 있는 극도의 비효율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일본 공항은 분명 QR코드 기술 도입을 통한 초고속 입국 수속이 가능하다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었는데 제가 나중에 물어보니 이들은 기계는 믿을 수가 없다는 황당한 이유를 대며 모든 과정을 기계 없이 일일이 수기로 처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일본 공항의 일처리는 게으른 일처리로 유명한 스페인 공항의 일처리보다 훨씬 느렸고 안나는 기다리다 지쳐 땅바닥에 주저앉으면서까지 차례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많은 기다림 끝에 일본 공항을 빠져나가게 되었죠. 안나는 처음 와보는 외국에서 매우 신나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예전의 밝은 미소를 되찾으며 일본의 분위기를 즐겼거든요. 하지만 그러한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 일본의 한 식당으로 들어갔는데 이곳에서 정말 상상치도 못한 대우를 받게 되었거든요. 일단 저희는 장어덮밥 정식 요리를 주문했는데 처음에 일본인 직원들은 몹시 예의 바른 태도를 보이며 저희를 환대해 주더라고요. 그러나 일본의 장어 요리에 간은 생각보다 너무 짰고 안나는 장어를 통 입에도 대지 못하더라고요. 안나는 그저 밑반찬으로 나온 생선가스 요리에만 손을 댈 뿐이었죠. 저는 그런 안나를 위해 일본인 직원을 불렀고 추가금을 지불할 테니 이 생선가스 요리를 추가적으로 주문해도 되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일본인 직원은 어색한 웃음과 함께 메뉴에는 없는 요리라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다는 답변을 건네고 그냥 가버렸는데요. 저는 그의 애매한 답변에 의문이 들었고 그렇게 한 번 더 질문을 건넨 끝에 생선가스 요리를 추가적으로 주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온 요리는 정말 형편없더라고요. 튀김은 새까맣게 타 있었고 심지어 생선가스 하나는 안에 생선이 들어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튀김만 뭉쳐있을 뿐이었죠. 또한 소스라고 나온 것도 처음 나온 케첩 소스가 아닌 엄청나게 매운 칠리 소스였기에 케첩인 줄 알고 듬뿍 찍었던 안나는 매운 소스를 먹고 울면서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그렇게나 친절했던 직원들의 태도는 제가 추가 주문을 한 이후로 한순간에 변했다는 것인데요. 이들은 괜히 저희 테이블에 빈 접시를 가져가고 굳이 저희가 앉아있는 테이블 바닥을 청소하는 등 마치 저희 보고 빨리 나가라는 듯한 불쾌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번역기를 통해 항의해도 이들은 그저 스미마생이라며 건성건성 외칠 뿐이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 일본에서는 거절을 할 때 매우 완곡한 어법을 사용하며 매뉴얼에 없는 것을 주문하는 건 큰 신뢰라고 여겨진다고 했는데요. 그러나 이를 알 리가 없던 외국인에게 그것도 아이에게 이렇게나 비겁한 짓을 하다니 저는 일본인들은 친절한 것이 아닌 그저 악마 같은 내면을 숨기기 위해 가면을 쓰고 있을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쫓겨나듯 식사를 마친 제가 계산서를 받아보니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이 적혀 있었는데요. 이들은 생선가스 금액만 추가한 것이 아닌 장어덮밥 정식의 가격을 추가적으로 청구해뒀더라고요. 저는 계산서를 보고 이성을 잃고 말았고 이들에게 번역기를 사용하는 게 아닌 영어를 사용하며 큰 소리로 따지게 되었습니다. 일본인들은 영어에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는지 그제야 꼬리를 내리고 제대로 된 계산서를 가져다주며 다시 깍듯해졌는데요. 이 식당에서 일하는 일본인 직원들은 꽤 많았는데 어떻게 이들은 한마음으로 손님을 괴롭힐 수가 있는지 저는 이들의 단합된 괴롭힘에 학을 뗀 채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외에도
일본인들은 공공장소나 대중교통에서 들뜬 마음에 신나하는 안나를 보고 조용히 하라는 듯 눈치를 줬고, 저는 일말의 배려도 용납하지 않는 일본인들의 태도에 소름이 돋을 뿐이었죠. 그리고 안나도 이러한 일본의 각박한 분위기에 숨이 막혔는지 일본에 온 지 하루 만에 다시 스페인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을 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안나를 위해 다소 무모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일본에서의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일본과 함께 고민했던 한국으로 가는 거였죠. 첫 해외여행을 온 안나에게 트라우마를 남겨줄 수는 없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무작정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매했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오느라 저희는 한국의 새벽에 도착하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저희는 택시를 타고 이동해야 할 듯 싶었죠. 마침 저희 앞 한국인 무리들은 당연하다는 듯 어디론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저는 그들을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여러 해외여행 경험을 통해 현지인을 따라가는 건 실패 확률이 거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 늦은 시간에 택시 말고는 별다른 수가 없을 것이 분명하기에 이 한국인들은 제게 택시 승강장을 안내해 줄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저희가 도착한 곳은 정말 상상치도 못한 곳이었습니다. 다소 뜬금없게도 저는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거든요. 아니, 지금은 새벽인데 어떻게 운행 중인 버스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인가요? 저는 매우 당황한 나머지 한국인들에게 말을 걸어봤습니다. 그러자 일본인들과는 달리 한국인들은 매우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한국에서는 심야버스라는 제도를 운용 중이라는 말을 건네는 거 아니겠어요? 이러한 위험한 새벽에 대중교통을 운영하다니 저는 한국의 심야버스 제도가 꽤나 터무니없게 느껴졌습니다. 스페인에서는 버스를 노린 강도 사건이 대낮에도 아무렇지 않게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페인에서 한적한 도로를 달릴 때는 신호까지 무시해가며 빠르게 통과해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저희에겐 이 심야버스 외엔 별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어두컴컴한 새벽에 어디론가로 다시 이동하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얼마 후 타게 된 심야버스는 정말 놀라웠어요. 일단 노선 자체가 매우 효율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웬만한 도시들은 전부 들르는 듯 했거든요. 다행히 이 버스는 저희가 머물 숙소에도 정차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한국인들은 이러한 완벽한 대중교통 인프라를 누리며 새벽에도 저렴한 가격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 엄청난 부러움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한국인 승객들은 전부 휴대폰 하나만으로 버스 요금을 결제하는 듯 했거든요. 사실 스페인에는 이러한 휴대폰 결제 인프라를 구비해놓기는커녕 아직도 대부분의 대중교통에서 현금만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들이 왜 휴대폰을 내미는지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들처럼 똑같이 휴대폰을 내밀어 볼 뿐이었고 당연히 결제는 되지 않았죠. 그러자 한국인 승객은 웃으면서 휴대폰 결제는 카드 등록을 해야만 가능하다고 알려줬는데요. 그러고는 한국에서는 이러한 디지털 결제 시스템이 보편화되어 있으니 자신이 한국에서 간편하게 휴대폰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휴대폰 카드 등록을 도와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제 휴대폰은 삼성 휴대폰이었고 그녀는 매우 능숙하게 제 카드 등록을 도와줬습니다. 결국 저는 휴대폰으로 버스 요금을 결제하는 정말 22세기에서나 사용할 법한 최신 기술을 이용할 수 있었죠. 저는 한국에 오자마자 이러한 최신 기술과 시스템, 그리고 사람들의 친절까지 전부 느낄 수 있었고 뭔가 한국에서는 일본에서와는 다른 좋은 일만 가득할 것 같다는 기분 좋은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심야버스 덕분에 무사히 숙소에 도착했고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곧바로 식당을 찾으러 다녔는데요. 안나는 일본에서의 황당한 경험 때문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거든요. 저는 웬만하면 영어로 소통이 가능한 식당을 찾으려 했는데 안나는 너무나도 배가 고팠는지 그저 좋은 냄새가 풍기는 식당 아무 곳이나 무작정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들어간 식당은 할머니 혼자 운영하시는 매우 허름한 식당이었고 영어 메뉴가 전무하더라고요. 저는 이번 메뉴 선정도 실패하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을 아는 채 일단 메뉴판에 가장 위에 쓰여있는 음식 2가지를 주문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 2가지가 식당의 인기 메뉴인 듯 싶었거든요. 그런데 주인 할머니는 안나를 유심히 보시더니 이내 아이용 시트와 유아용 포크까지 가져다 주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아이를 위한 시트를 주기는커녕 그저 소름 끼치는 미소만을 지으며 의자가 너무 낮으면 서서 먹으라는 황당한 소리를 할 뿐이었거든요. 그러나 한국에서는 아이를 위해 주는 문화가 놀랍도록 선진적으로 자리 잡혀 있는지 이러한 허름한 식당에서 마저 안나를 위해 친절을 베풀어주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러한 놀라움도 잠시 저희는 곧 엄청난 위기를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할머니가 내오신 음식들은 전부 강렬한 열기를 내뿜고 있는 빨간 음식들 뿐이었거든요. 할머니는 김치찌개와 양념게장 요리를 내오셨고 이건 도저히 안나가 먹기에 적합하지 않아 보였어요. 물론 제겐 두 음식 모두 훌륭했고 일본의 장어구이보다 훨씬 만족도가 높은 음식이었지만 안나는 두 요리를 한 번씩 맛보더니 너무 매워서 도저히 못 먹겠다고 하더군요. 그나마 다행인 점이라면 이 음식점에는 다양한 밑반찬들이 나와서 안나는 그나마 배를 채울 수 있었지만 그래도 이틀씩이나 변변치 않은 음식을 먹이는 건 엄마로서 매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본에서의 경험이 떠올라 선뜻 조치를 취하기도 힘들었습니다. 괜히 추가적인 주문을 했다가 상상치도 못한 푸대접을 받고 식당에서 쫓겨날지 모르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에 잠기던 그때 갑자기 할머니께서 저희에게 오시더니 이내 충격적인 행동을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녀의 한국어를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는 번역기를 통해 대화해야 했는데 할머니께서는 딸이 음식을 안 먹는 것 같다며 혹시 음식이 매워서 그런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고는 이내 김치찌개에 육수를 부어주시더니 잠시만 기다리라는 말을 끝으로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셨죠. 얼마 후 할머니는 떡갈비라는 요리를 해오시며 양념게장을 물로 씻어서 먹을 수는 없으니 급한 대로 아이에게 이 음식이라도 먹이라는 말씀을 건네오셨는데요. 저는 일본과는 차원이 달랐던 한국의 친절에 정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매뉴얼에 없는 주문을 했다며 아이가 먹는 음식에 무차별 테러를 가했다면 한국은 아이의 간을 고려해서 새로운 음식을 추가적으로 만들어주는 정말 믿기지 않는 배려를 해줬거든요. 또한 할머니께서는 옆 가게에서 가져왔다며 혹여라도 음식이 매우면 마시라며 과일 음료까지 건네주셨는데 저는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씨에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다행히 안나는 떡갈비 음식이 마음에 들었는지 포크로 고기를 뜯어먹는 걸로 모자라 나중에는 손까지 사용하며 떡갈비를 완전히 먹어치워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완벽한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고 할 때 저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계산서에 적힌 음식값이 터무니없이 적었거든요. 알고 보니 할머니께서 주신 떡갈비와 음료수는 전부 무료였고 할머니께서는 그저 손녀 같은 안나를 위해 호의를 베풀어 주셨던 거였습니다. 저는 한국의 이러한 정겨운 문화에 엄청난 감동을 받았는데요. 아직 친절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기엔 너무도 어린 안나도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만큼은 이해했는지 미소를 지으며 감사하다며 인사하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에는 이러한 허름한 음식점에도 모바일 결제 인프라가 구비되어 있었고 저는 일전에 한국인이 등록해준 모바일 카드를 이용해서 결제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카드 결제조차 안 되는 곳이 많아서 짤랑짤랑 거리는 무거운 동전을 가지고 다녀야 했는데 한국의 인프라 수준은 일본과는 정말 비교조차 안 됐던 것이죠. 아무튼 그렇게 저희 모녀는 한국의 이곳저곳을 둘러본 뒤 날이 어두워져서 숙소로 향했는데요. 한국인들은 정말로 언제 어디서든 안나를 위해 배려해줬고 안나는 오랜만에 밝은 표정을 지으며 신나는 한국 여행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어요. 저희는 아무래도 시차 적응에 실패한 모양이었거든요. 일본에 오자마자 여러 예기치 못한 일정을 소화해야 해서 그런지 저희 모녀는 새벽이 지나감에도 통잠에 들지 못했어요. 안나는 이러한 시차 적응의 개념조차 몰라서 계속해서 잠이 안 온다며 칭얼대기 시작했고 잠이 안 오는데 침대에만 누워있기는 싫다며 떼를 썼는데요. 저는 그녀를 말린다고 말렸지만 역시나 5살 아이의 고집은 도저히 꺾을 수가 없더군요. 결국 이제 막 해가 뜨려던 참이기도 해서 저는 택시를 타고 북촌 한옥마을에 가서 주변 거리나 좀 걷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궁금해졌어요. 도무지 믿기지 않는 대중교통 인프라를 가진 한국이기에 혹시 이 시간에도 대중교통이 운행하는지 궁금해졌거든요. 정말 놀랍게도 한국에는 새벽 6시 남짓한 매우 이른 시각에도 버스와 지하철이 운행하고 있었는데요. 심지어 이 시간대에 지하철은 매우 인기가 많은지 활동적인 복장을 입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지하철에 탑승해 있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들은 대부분 중장년의 나이대였고 이른 아침부터 일터로 나가느라 매우 피곤해 보였지만 표정만큼은 굉장히 밝았다는 것입니다. 지하철은 거의 만석이라 좁고 불편했음에도 한국의 중장년층의 승객들은 전부 안나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내줬고 손을 흔들며 인사를 건네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안나는 이러한 한국인들의 관심에 기뻤는지 연신 깨르르 웃어대며 다소 소란스럽게 굴었는데
한국인들은 이러한 소란에도 안나에게 눈치 주는 사람이 전혀 없더라고요. 심지어 안나 때문에 잠에서 깬 승객들마저 안나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여준 걸로 보아 한국인들은 정말로 일본인들과는 차원이 다른 배려심 넘치는 사람들인 것 같았어요. 일본에서 지하철에 탑승했을 때는 안나가 몇 정거장이 남았냐고 물어봄과 동시에 일본인들이 조용히 하라는 듯 싸늘한 눈빛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그때 안나가 갑자기 다리가 아프다며 칭얼대더니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 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무척이나 당황해서 안나를 일으켜 세우려고 했지만 안나는 어제 너무 많이 걸어서 힘들다며 고집을 부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이 장면을 유심히 보던 한국인 할아버지는 기꺼이 안나를 위해 자리를 양보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할아버지는 꽤나 피곤해 보이셨기에 저는 엄청난 죄책감을 느꼈고 그 즉시 손사래를 치며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한국인 할아버지는 힘든 얼굴 속에 인자하신 미소를 지으시며 자리에서 서서 갈 뿐이셨죠. 그렇게 저희는 한국인들의 여러 따뜻한 마음씨를 받으며 피곤하지만 사랑이 넘치는 지하철 이용을 마칠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내린 승강장에서는 무료로 핫팩까지 나눠주고 있더라고요. 한국에서는 갑작스러운 기온 변동이 있을 때마다 첫 차를 타는 승객들을 위해 무료 핫팩을 나눠주고 있었고 저는 한국의 이러한 배려심 넘치는 사람들과 시스템에 큰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은 일본에서 상처를 받고 도망쳐온 저희에게 진정한 사랑과 인류애가 뭔지 알려주었고 저는 한국인들의 가르침을 받은 안나가 한국인들처럼 뜨거운 심장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